사람들은 그를 그냥 건강한 중년 남자라 불렀다. 어느 동네에나 있을 법한 특별할 것 없는 50대 남성. 아침이면 러닝화 끈을 묶고 저녁이면 아내와 마트에서 장을 보는. 하지만 묘하게 달랐다. 그가 지나가면 동네의 공기가 잠시 멈췄다. 너무 완벽하게 일상 속에 녹아들어 있어서 오히려 이질감을 주는 남자. 나를 보는 그들의 시선이 느껴진다. 궁금해하는 눈빛, 어쩌면 나를 평가하는 눈빛. 20년을 떠나 있었던 이 동네로 나는 왜 돌아왔을까? 저 집은 그의 형님이 살고 있는 집이었다. 그의 고향이자 그가 가장 오래 도망쳤던 곳. 그리고 오늘 지우는 도망이 아닌 직면을 위해 돌아왔다. 어쩌면 이 동네에서 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 노인일지도 모른다. 시간이 멈춘 듯한 이 작은 골목에서 지우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돌아온 건 후회일까? 아니면 숙명일까? 내가 없는 동안 이 동네와 그 집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년 만이었다. 이 문 앞에서 망설인 시간은 길었지만 돌아온 후 그의 발길은 빨랐다. 하지만 그는 이내 문고리를 놓고 다시 돌아선다. 아직은 아니다. 형님을 마주하기 전에 나는 그녀를 먼저 봐야만 했다. 그녀가 여기에 있다면 모든 것은 달라질 것이다. 그녀였다. 2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시간이 그녀에게서 젊음을 앗아갔을지는 몰라도 그녀 특유의 고요한 아름다움만은 지켜주었다. 형님은 잘 지내세요? 응, 네가 돌아왔구나. 누구도 몰랐다. 이 평범한 혹은 지극히 상투적인 대화 뒤에 두 사람만이 아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음을. 그들의 20년은 저 테이블 위 침묵처럼 어색하면서도 익숙했다. 건강은 어떠신지 물었습니다. 괜찮아. 너희 형은 그냥 그래. 늘 그렇다는 말밖에 해줄 수 없었다.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20년 전 그가 떠날 때의 그 마음을 숨기기 위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다시 나타난 그에 대한 동요를 숨기기 위해 저는 다시 이 동네에 머무를 생각입니다. 뭐라고? 그의 한마디는 잔잔했던 수면에 돌을 던진 것과 같았다. 형의 곁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들의 비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이었다. 지훈아, 왜 이러니? 네가 여기 오는 건 모두에게 위험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잖아요, 형수님. 형이 세상을 떠난 그날이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시간도 소리도 색깔마저도 사라진 날. 지우는 멀리서 왔기에 모두에게 낯선 상주였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가 없는 집은 늘 한쪽이 비어 있었지. 하지만 장례식장의 이 빈자리는 다시는 채워지지 않을 영원한 부재를 의미했다. 죄송합니다, 형수님. 죄송할 일 아니야. 네가 여기 와준 것만으로 고맙다. 죄송하다는 말 속에는 형의 죽음에 대한 애도뿐 아니라 그들의 과거에 대한 책임 회피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은서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20년 전 내가 떠나지 않았다면 형은 행복했을까? 내가 형수님을 조금이라도 덜 바라봤다면. 이 빗소리는 내 죄책감을 씻어주지 못한다. 들어가서 쉬어. 내일 발인이야. 형은 많이 힘드셨나요? 나한테 묻지 마. 넌 네가 떠난 날부터 형을 몰랐잖아. 은서의 말은 비수였다. 그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가장 정확한 말. 떠났기에 돌아와도 남일 수밖에 없는 관계. 그래, 나는 남이었다. 남이 되어 20년을 살았다. 하지만 형이 사라진 지금 나는 다시 그녀의 세상에 뛰어들고 싶어졌다. 이제 정말 나 혼자구나. 그와의 결혼은 안전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 안전이 사라진 지금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왜 꼭 여기야? 네가 있을 곳은 따로 있을 텐데. 저는 여기가 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형수님. 지훈이 말하는 제자리가 형의 자리인지 아니면 그녀의 옆자리인지는 그들 모두 알고 있었다. 형의 부재는 그들에게 핑계이자 기회였다. 형이 없던 그 시간 20년 동안 저도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지훈아, 제발 그 말 하지 마세요. 형수님도 사람답게 살고 싶었잖아요. 형이 아니라 나와 함께. 우리 그러면 안 돼요.
태호에게 죄를 짓는 거야. 죄를 짓는다고? 이미 우린 20년 전에 죄를 지었는지도 모른다. 그 죄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나는 형의 곁에 머물렀고 그는 20년을 도망쳤다. 형은 이제 여기 없습니다. 형수님, 이제 우리도 자유로워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날 이후 마음의 문틈이 열렸다. 20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비밀의 문. 이제 그 문은 빗소리처럼, 피아노 선율처럼 미세하게 흔들렸다. 안 돼. 형수님, 난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결국 닫히지 않은 문. 그 밤 이후 나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세상은 나를 다시 도망자로 만들려 했다. 세상은 눈치가 빠르다. 특히 작은 동네의 사람들은 더욱. 지훈과 형수님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들의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고 생각한다. 글쎄, 20년 만에 돌아왔다는데 형님 돌아가시자마자 너무 자주 들락거리지 않나? 쉿. 몰라. 옛날부터 둘이 뭐 말이 많았잖아. 형님 돌아가시니 좋은 일이지 뭐. 그들의 시선이 등 뒤에 박힌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걸어야 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내 감정을 그들의 싸구려 가십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두려움이 그를 감쌌다. 그들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보다 그들의 감정의 진실이 오해로 뒤틀리는 것이 더 두려웠다. 형수님, 잠깐이라도 만나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훈아, 요즘 동네 분위기가 이상해. 당분간은 연락하지 않는 게 좋겠어. 아닙니다.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할수록 사람들은 확신할 겁니다. 나는 겁쟁이였다. 20년 전에도 지금도. 그가 돌아와 준 것이 기쁘면서도 이 감정의 끝이 파멸일까봐 두려웠다. 젊은 양반. 이 동네는 좁다네. 지우는 일부러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떳떳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술과 흥분은 언제나 진실을 왜곡시키는 법. 어이 지훈이, 자네 요즘 형수랑 자주 보인다며? 네, 형님 돌아가시고 형수님께 안부 여쭙고 있습니다. 안부? 허허. 안부치고는 너무 끈적한 것 같던데. 동네 소문이 파다하네. 자네 혹시 그런 사이야?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형수님 욕되게 하는 말입니다. 화내는 걸 보니 찔리는 게 있구만. 옛날부터 네가 형수 노리던 거 모르는 사람 없어. 그의 말이 귓가에 박혔다. 내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20년 전의 진실의 조각이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폭로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감정은 모른다. 진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싶은 이야기. 자극적이고 추잡하고 단순한 오해. 그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다. 당신은 형님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지훈아, 내가 당분간 만나지 말자고 했잖아.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상관없습니다. 형수님, 이제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오해와 진실이 뒤섞여 이 작은 동네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나는 이제 그의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형수님, 우리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이 그들을 몰아세웠고 그들은 결국 가장 어둡고 은밀한 곳에서 서로를 확인했다. 이 고통스러운 포옹이 그들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것임을 예감하면서 지훈아, 이제 그만해야 해요. 형수님. 왜요? 이제 와서 왜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지. 태호에게,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 동네는 우리를 허락하지 않아. 우린 이미 죄인이 됐어. 이 새벽이 지나면 다시 낮이 오고 사람들의 눈빛이 따라올 것이다. 나는 그 시선 속에서 살 자신이 없었다. 나는 그를 사랑했으나 내 삶을 던질 용기는 없었다. 20년 전부터 나는 형수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형이 여기 없을 때도 나는 당신을 원했습니다. 나도 그래. 인정해. 하지만 이게 우리 관계의 끝이어야 해. 형수님, 다시 도망가시려는 겁니까? 이번에는 저를 두고. 이건 도망이 아니야. 내가 여기서 당신을 떠나보내는 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 어둠 속에서 터져나온 고백. 사랑의 맹세이자 영원한 이별의 선언이었다. 그러나 사랑은 때로 죄보다 깊었다. 그들의 죄책감은 그들을 묶어두었으나 그들의 사랑은 그들을 결국 단절시켰다. 알겠습니다, 형수님. 하지만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나한텐 형보다 당신이 먼저였어요.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20년 전에도 지금도. 결국 나는 다시 도망친다. 하지만 이번 도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위한 것이라고 믿기로 했다. 나는 그녀의 집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놓고 떠났다. 시간은 누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잔혹함 속에서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동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옅은 소문으로 남았다. 나는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녀가 나를 떠나보내고 그녀가 살던 그 자리에 나의 흔적만 남았다. 나는 그 흔적 속을 걷는다. 은서는 집을 팔고 떠났다. 지훈이 떠난 지 한 달 뒤였다. 그녀는 이제 그 동네의 과거가 되었고 지훈은 남겨진 현재가 되었다. 누군가 묻는다. 그때 그 감정이 진짜 사랑이었냐고. 아니, 어쩌면 나도 모르겠다. 형을 향한 죄책감, 외로움, 그리고 오래된 열망이 뒤섞인 중년의 비밀이었을 뿐.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도 그 밤 새벽의 문 앞에서 나를 밀어내던 그 눈빛이 그립다고만 말한다. 중년의 비밀은 결국 삶의 온기를 찾으려 했던 두 외로운 영혼의 이야기였다. 그 온기는 금기되었기에 꺼져야 했고 그 여운만 남아 지훈의 삶을 따라다닌다. 그는 여전히 그 동네를 걷는다.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빈자리를 안고. 중년의 비밀은 그렇게 한 계절의 이야기로 막을 내린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